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사 리포트입니다. 월요일입니다. 한 주의 시작입니다. 정치 논평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영길 내일 오전 자진 출석, 검찰 조율된 바가 없다.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해서 이 관할 검찰청이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내가 자진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겠다 이렇게 좀 밝혔는데, 이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사전에 조율된 일정이 아니니까 출석을 하더라도 조사는 우리가 못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지금 송영길 전 대표가 살고 있는 자택, 그리고 과거에 이제 인천이 지역구였죠. 그 과거 인천에 있는 그 옛 주거지, 그리고 후원 조직,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 뭐 사무실, 전당대회 당시에 송영길 전 대표의 경선 캠프 지역 본부장, 뭐 캠프 관계자들 자택, 사무실 다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이게 기시감이 좀 느껴지죠. 네, 이재명 대표한테도 이런 식으로 이제 검찰이 계속 압박 수사를 좀 했었고, 계속 막 압수수색하고 주변인들까지 다 조사하고 자진 출석해서 하겠다고 그러면은 또 그날은 안 된다고 그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을 좀 들들 볶았었는데, 예, 송영길 전 대표도 결국에는 이 칼끝이 이재명 대표한테까지도 향해 있는 거죠. 그렇게 같이 엮어서 이제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 제거를 해보겠다, 뭐 이런 심산이 아닐까 싶어요. 예, 송영길 전 대표와 관련해서 이제 수사를 지금 검찰이 계속해서 이제 좀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하고 있는데, 검찰의 정치 탄압이다, 아니다, 뭐 필요한 수사 과정 중에 하나일 뿐이다. 이게 지금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민주 진영에서는 전자가 더 많겠죠. 자, 다음 소식입니다. 국빈 방미 마치고 귀국, 후속 과제는 산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귀국을 했죠. 예.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통한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서 양국 간 확장 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한반도 주변에서 전략 자산을 정기적으로 전개하고 한미 안보 당국자들이 만나서 핵과 전략무기 운용 계획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게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핵공유다라고 지금 설레발을 쳤었는데, 미국에서 아니라고 해서 그거 갖고도 이제 좀 비판 여론이 많았었는데, 미국과 이제 관계 개선 그리고 관계 발전 이런 것에는 그래도 조금은 기여를 했겠지만, 뭐 경제 분야 여전히 이제 반도체라든지 IRA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큰 성과가 없지 않느냐, 오히려 우리가 내준 거 아니냐라는 그런 평을 좀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국들과의 관계, 뭐 중국이라든지 러시아, 그리고 이제 특히나 북한과의 관계가 좀 계속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귀국을 해서도 후속적인 과제들이 이제 산적해 있다라는 기사가 나온 것이죠. 참 뭐 이 순방 외교가 순기능만 할지 역기능도 할지 뭐 한번 계속 살펴봐야 될 일일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인데, 쉽지 않은 일이죠. 어쨌든 미국과 중국 그 사이에 우리가 끼어 있는 그런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잘 판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 매체 북중러 경고 무시하면 보복, 외교부는 타국이 우려할 사항은 아니다. 예, 좀 전에 말한 것과 연장선상이죠. 한미의 대북 확장 억제 강화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 중국 언론이 이제 비난을 좀 했는데, 워싱턴 선언이 우려되면 북한이 도발을 중단을 하고 비핵화 대화에 복귀할 수 있도록 건설적 역할을 할 것을 자국 정부에 좀 호소하길 바란다라고 이제 우리 외교부는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북중러의 경고를 무시하면 보복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중국의 관영 글로벌 타임스 기사가 나왔는데, 핵미사일 위협으로 한반도와 영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아닌 북한이다 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한미동맹 차원에서 합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타국이 우려를 가질 사항은 아니다 라고 이제 선을 좀 그었는데, 예, 노골적으로 지금 중국과는 점점 대척점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미국이 중국과는 정말 양립할 수 없을 정도로, 예, 그 정도로 이제 강경하게 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거기에 좀 따라가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예, 그렇다고 또 너무 중국과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북한과의 관계도 이렇게 강경책만 고수를 하면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오히려 손해일 수 있다는 거, 예, 미국만 무조건 따라가면 안 됩니다. 미국에만 의존을 했다가는, 예, 우리도 자칫하면은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가 있어요. 자, 다음 소식입니다. 박광원 새로운 이제 원내대표죠. 비명계신데, 이분이 사람 중심으로 국정운영 대전을 하겠다, 주 4.5일제 문을 열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좀 했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국정운영 기조를 사람 중심으로 대전해야 한다라고 이제 강조를 하셨고, 부실한 안전망, 과로사, 갑질, 낮은 임금, 잔혹한 사회적 죽음이 계속되고 있다.
세계 최장 수준인 노동시간을 실질적으로 줄이고 과로사와 직장 내 괴롭힘, 불법 야근, 부당징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노동법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책임을 다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국회가 통과시킨 중대재해방지법을 존중할 것을 촉구한다. 4.5일제를 향해서 담대하게 나아가겠다. 학부모를 위한 주 4일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이제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어떤 노동 정책과는 좀 약간 반대되는 그런 입장을 좀 취하고 계신데, 반드시 꼭 이루어져야 될 것들이죠. 지금 나열된 것들이 뭐 부실한 안전망, 과로사, 갑질, 낮은 임금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 노동계의 좀 고질적인 문제들, 실제 산업 현장에서 정말 고쳐지지 않고 있는, 여전히 주위에 만연해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야당의 입장에서 정부를 따끔하게 좀 질책하고, 그리고 정부의 노동 정책이 좀 잘못됐다는 것을 이렇게 피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박광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친명계, 비명계로 분류를 한다면은 비명계죠. 뭐 친낙계라고 해서 친이낙연 계열이다라고 이제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원내대표가 총선을 1년 정도 앞둔 상황에서 비명계가 선출이 됐죠. 지금 친명계와 비명계가 잘 화합을 해서 내년 총선을 승리로 이끌 수 있을지, 아니면 그동안 겪었던 내용이 계속해서 이제 연장될지는 한번 우리가 지켜봐야 될 일인데, 하나가 되는 민주당, 이제 이낙연 전 대표가 귀국을 하실 것 같은데 조만간 또 내용이 더 커지진 않을까 참 우려가 됩니다.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를 계속해서 아나무인으로 나오고 있고, 검찰의 탄압은 여전히 사그라들지 않고 있고, 검찰의 수사권 같은 경우에도 이제 완전히 좀 부활시키려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다시 또 원상태로 돌아갈 것이고, 이때 민주당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우리가 분열되고 저들의 농간에 놀아난다면은 결국에는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는 더 어둡게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민주당도 어쨌든 얼른 봉합을 해서 내용을, 지금은 좀 잠잠합니다만은, 친문 친낙 계열의 이제 구심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낙연 전 대표가 귀국을 하면 그때부터 이제 또 다시 좀 격화가 될 수 있는데, 서로가 어쨌든 좀 지친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지금 민주당의 악재도 겹치고 있고, 당원들 간에도 감정이 좀 격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쪼록 우리 모두 다 뭐 국회의원, 광역의원, 기초의원, 뭐 당직자들, 그리고 당원들까지 다 하나로 합심을 해서 현명하게 이 위기를 좀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자, 시사 리포트 오늘의 정치 논평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